빌리 본즈라는 해적이 숨겨놓은 보물섬 지도를 갖게 된 짐과 의사인 리브시 그리고 마을의 부자였던 트렐로니는 이제 보물섬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날 거야 아마. 가자 보물섬으로. 트렐로니는 브리스톨로 영국에 있는 항구겠지. 브리스톨로가 부랴부랴 항해 준비를 했고 리브시는 자신을 대신할 의사를 구하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 자기가 이제 마을을 떠나야 되니까 의사를 대신 여기다 남겨둬야 됐었나 봐. 그러는 동안 나는 트렐로니 저택에서 늙은 사냥터지기 레드누스와 함께 지냈다. 저택은 감옥처럼 갑갑했다. 나는 보물섬에 대한 기대와 상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상상 속에서 망원경상 꼭대기에 올라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섬에 사는 수많은 야만인들과 싸우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트렐로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리브씨가 아직 런던에서 돌아오지 않아 내가 편지를 뜯어봤다. 친애하는 리브씨 선생, 이제 막 항해 준비를 마쳤소. 우리가 타고 가야 할 배의 이름은 히스파뇰라 호요. 얼마나 멋진 배인지 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요. 모든 게 나의 옛 친구 블렌들리 덕분이요. 블렌들리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었죠. 브리스톨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었고요. 선원들을 모으는 일이 가장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키다리 존 실버를 만나 일이 잘 풀렸소. 중요한 사람이야, 실버. 존 실버. 실버는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경험도 많고 아주 믿음직한 뱃사람이죠. 나는 실버를 우리 배의 요리사로 뽑았소. 그리고 실버를 통해 나머지 선원들을 쉽게 모을 수 있었지요. 실버는 내가 이미 고용한 2명의 선원이 나약하다고 해고하고는 항해에 적합한 뱃사람을 직접 구해오기도 했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소. 이 소식을 듣는 즉시 바람처럼 달려오시오. 바다의 영광이 우리를 부르고 있소. 추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추신하고선 다는 거야. 추신. 짐이 출발 전에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오. 브리스톨에서 존 트렐로니. 야호! 드디어 출발이다. 나는 뛸 듯이 기뻤다. 그토록 고대하던 모험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을 되새기다 무심코 한쪽 다리를 잃은 요리사를 떠올리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꼭 알려줘야 한다? 죽은 선장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괴짝을 들고 왔던 빌리 본주인지 빌인지 하는 그 험상궂은 사람이, 무서워했던 사람이 이 존 실버였단 말이야. 다리 한 짝이 없는 사람이 오면 알려달라고 했거든. 선장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이 혹시 트렐로니 씨가 보물 지도에 대해 말하고 다닌 건 아닐까? 그걸 알고 우리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 나는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레드누스는 나를 여인숙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트렐로니 저택에서 일하는 레드누스지. 여인숙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트렐로니가 나 대신 엄마를 도와 심부름을 할 아이까지 구해둔 상태였다. 짐! 엄마는 나를 보자 힘껏 안아주었다. 아빠는 아파서 누워있지. 엄마를 두고 먼 여행을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 여행이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위안을 삼았다. 가자, 짐! 떠날 시간이다. 레드누스는 마차에 앉아 나를 재촉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브리스톨로 향했다. 브리스톨은 매우 활기 넘치는 항구였다. 선착장에는 온갖 나라의 배들이 늘어서 있었고 뱃사람들이 호통한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어서 오너라, 짐! 리브시 선생이 어제 도착했단다. 트렐로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출항은 언젠가요? 바로 내일이다. 더 미룰 이유가 없지. 아침을 먹고 나는 트렐로니의 심부름으로 존 실버라는 외다리 요리사를 찾아갔다. 선착장을 따라가다 보면 망원경에 그려진 선출십이 나올 게다. 그곳에 존 실버가 있을 테니 가서 이 쪽지를 전해주고 오렴. 사람과 소리들로 북적이는 선착장을 따라가다 보니 트렐로니가 말한 대로 망원경에 그려진 선출십이 보였다. 선술집은 쬐끄만 술집을 얘기하는 거야. 실버는 이 작은 선술집의 주인이었다. 술집은 몹시 시끄러웠다.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데 마침 목발을 짚은 사내가 밖으로 나왔다. 그 사내가 실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버는 매우 서글서글해 보였다. 내가 만났던 불쾌하고 사악한 해적들과 다르게 명랑하고 유쾌했다. 실버 씨인가요? 난 존 실버에게 트렐로니의 쪽지를 건네주었다. 실버는 쪽지를 읽더니 반갑게 내 손을 잡았다.
오, 내가 바로 쥐미로구나. 바로 그때 누군가 허둥대며 밖으로 나왔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창백한 얼굴에 왼쪽 손가락 두 개가 없었던 사람. 여인숙으로 선장을 찾아왔던 사람이 분명했다. 해적 중에 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해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저놈을 잡아와. 술값을 안 냈어. 실버도 동달아 소리쳤다. 그러나 창백한 얼굴의 사내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괘씸한 놈. 감히 내 집에서 술값을 안 내고 술을 마시다니. 실버는 화를 내며 머리칼이 하얀 늙은 뱃사람을 불렀다. 창백한 얼굴의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보시오, 모건. 뱃사람이 여한이 벙벙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저놈을 전에도 만난 적 있어? 아닙니다. 좀 전에 처음 뵀죠. 정말이요? 그렇고 말고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쇼. 천만다행이군. 저런 놈과 다시 어울린다면 앞으로 내 집에 얼씬도 못할 줄 아시오. 실버는 모건을 돌려보냈다. 모건은 아주 정직한 친구야. 좀 멍청해서 그렇지. 그나저나 그 역경 해종님이 내 집에서 술을 마시다니. 트렐로니 씨가 알면 실망할 텐데 게다가 놈을 놓치기까지 했으니 말이야. 실버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그리 우스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실버의 웃음소리가 하도 커서 옆에 있던 나까지 따라 웃고 말았다. 조금 뒤에 나는 실버와 함께 트렐로니와 리브씨를 만나러 갔다. 실버는 활기찬 목소리로 선술집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했다. 내 말이 맞지, 짐? 실버는 내게 동의를 구했고 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실버가 돌아가자 리브씨가 트렐로니에게 말했다. 사실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만큼은 믿음이 가는군요. 내가 말했잖소,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트렐로니는 기분 좋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자, 이제 배를 태야 할 시간이다. 따라오렴, 짐. 돛이 여러 개 달린 200톤짜리 히스파뇰러호를 보자 심장이 마구 뛰었다. 우리는 항해사의 안내를 받으며 배에 올랐다. 1톤이 쬐끄만 트럭만 한 거야. 쬐끄만 트럭이 1톤이야. 근데 그건 쇠지. 나무로 된 1톤은 더 크겠지 그럼. 2배? 3배? 근데 그런 트럭들이 200대가 있는 게 200톤이야. 200톤짜리 히스파뇰러를 보자 심장이 마구 뛰었다. 우리는 항해사의 안내를 받으며 배에 올랐다. 선실에 다다랐을 때 굳은 표정의 사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 배의 선장인 스몰릿이었다. 트렐로니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몰릿 선장은 준비는 잘 되고 있겠지요? 트렐로니가 달갑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선장이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이 항해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다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요? 트렐로니가 짜증을 냈다. 일단 이유를 좀 들어보죠. 리브씨가 나섰다. 전 이 항해에 대해 한마디도 들은 게 없습니다. 제게는 분명 이 항해의 목적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원선원으로는 모두 이 배가 보물섬을 찾아간다고 알고 있더군요. 심지어 보물섬 위치까지 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난 아무에게도 보물섬의 위치에 대해 말하지 않았소. 트렐로니가 깜짝 놀라 도리질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단 얘기야. 하지만 스몰릿 선장은 물론 리브씨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이 배의 선장은 접니다. 선원은 제가 뽑았어야 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그러시는 거 아니요? 예민하다고요? 보물을 찾아가는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십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브씨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배의 안전과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는 선장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는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선장은 만약을 위해 선실 및 창고에 화약과 무기를 숨겨두고자 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리브씨가 흔쾌히 찬성하자 트로니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 못마땅하다는 듯 선장이 나가자 중얼거렸다. 짜증이 나는 인간 같으니. 뱃사람다운 호탕구설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네. 통 속에서 들은 이야기는 3편은 다음번에. 벌써 잠들었네. 추석날인데 너무 졸려. 힘들어서.